자, 그리고 이제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차원에서 저희는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기업이라고 하는 존재들은 소비자가 어떤 거를 잘 이제 필요로 하고 있고, 어떤 것을 필요로 하고 있고, 또 과거에 어떤 것을 사서 구매하는 행동들을 보이게 되었는지, 또 어떤 상표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라고 하는 거를 잘 알아야, 이런 소비자의 마음을 잘 알아야 우리 제품을 잘 판매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기업은 그런 차원에서 소비자 행동론을 공부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행동론을 왜 기업이 공부하는가? 소비자를 잘 이해하고 그들이 우리를 구매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라고 하는 것을 이유를 대고 있고요. 소비자가 만약에 우리를 안 산다라고 하게 되면은 우리의 마케팅 노력이라고 하는 거를 바꿔서 우리를 선택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목적을 가지고도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정부라고 하는 존재는 기업이 어떻게 소비자를 이해하고 마케팅 노력을 펼치는가를 잘 주시하고 있다가 뭔가 이렇게 흘러가면 사회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아 라고 하는 거를 발견을 하고 거기에서 이제 그거를 규제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혹은 어떤 것을 소비를 장려하는 정책을 만들거나 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부의 담당자도 소비자의 행동이라고 하는 것을 잘 이해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요새 이제 한참 뜨거운 어떤 경제적인 이슈가 주식시장, 그 다음에 부동산 시장이라고 하는 것이 있잖아요. 그것도 사실은 어떤 제품은 아니지만 무언가를 거래하는 어떤 마켓에서의 일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가 원하지 않는 방식으로 소비자들이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집을 사지 말라고 하는데 계속 집을 사느라 집값이 올라가고 또 주식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원할 때 거래해줬으면 좋겠는데 이상한 대로 거래하고 또 사지 말라는 비트코인 사고 약간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행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적절하게 규제하기 위해서도 우리 정부도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거를 공부해야 된다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선생님들께 왜 이렇게 공자님 말씀 같은 당연한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고 있냐면요.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겠죠. 왜냐? 이 상단에 보면은 제가 기출이 나왔던 파트는 항상 기출 표시를 붙여두고 있습니다. 문제에 나왔기 때문에 지금 소개를 한번 드리는 거예요. 자, 이런 문제가 2009년도에 나왔습니다. 소비자 행동을 왜 연구해야 되는지 그 의미라고 하는 것을 소비자, 기업, 정부 기관에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설명하시오라고 하는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살포시 지나간 이 어떤 단편적인 내용을 가지고 그럴듯한 답안이 되도록 써주는 것부터 소비자 행동론의 어떤 문제풀이가 시작이 되시는 거예요. 한번 짚어볼까요? 자, 소비자 행동을 연구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의미를 답해 주려고 하면은 이거 대답해 주셔야 되겠죠.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다 라고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요. 저희가 아까 이거 대답했었잖아요.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건 뭐다? 누가? 의사? 결정자가. 언제요? 특정 시점에 무엇과 관련돼서 어떤 제공물의 소비와 구매 같은 것을 관련하게 될 때 관련해서 내리는 모든 의사결정이라고 하는 것이 소비자 행동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소비자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을 연구하는 것이다. 그 다음에 그냥 연구하는 게 아니고 조금 더 체계적으로 6단계에 걸친 소비자의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시면 돼요. 6가지의 단계 뭔지 한번 기억하시는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무슨 단계 있었나요? 문제인식. 그렇습니다. 두 번째, 정보 탐색. 알아보셔야 되겠죠. 그렇죠? 정보 탐색. 세 번째, 탐색해서 브랜드가 있으면 브랜드를 뭘 해야 됩니다. 구매 전에 대한 평가. 그렇습니다. 평가 단계 있고요. 그다음에 평가했을 때는 이게 좋은지 싫은지 뭘 결정해야 돼요? 태도. 그렇습니다. 태도 결정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구매하셔야 되고요. 구매한 다음에 행동, 구매 후 평가라고 하는 것도 하시게 된다라고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거를 이제 연구하는 게 소비자 행동 연구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기업할 때 소비자 행동 왜 연구해야 되겠죠? 소비자가 어떤 생각을 가졌는지 행동을 하는지를 이해하고 우리 제품을 선택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이 연구를 한다. 정부, 이 기업과 소비자의 행동에 맞는 적절한 정책안, 제도안을 만들기 위해서 연구를 한다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소비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배우지는 않았지만 하지만
너무도 그냥 지당한 말씀 써주시면 되겠죠. 소비자라고 하는 존재 자신도 본인의 어떤 행동을 이해해야만 합리적인 소비를 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들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2019년도에 이제 아주 이런 간단한 문제에 대해서도 이제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한번 소개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문제가 참 처음에 나와준 게 저는 다행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요, 이 문제야말로 소비자 행동 공부의 본질이라고 하는 거를 정말 정확하게 보여주는 그런 문제거든요. 우리가 평소에 소비자 행동 연구의 의미를 알고 이게 각각의 기관들한테 어떤 영향을 주는지를 알고 있으면은 마케팅 실무에 도움이 되나요? 별로 안 됩니다. 그냥 누구나 다 아는 얘기잖아요. 하지만 소비자 행동론 시험에서는 이런 거를 풀어서 쓸 수 있는지를 묻는 문제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소비자 행동론만큼은 딱 이런 컨셉을 잡으셔야 돼요. 여기에 교재가 한 권 있는데 이 교재를 내가 다 달달 외우고 씹어 먹고 난 다음에 시험장에 들어간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져주시면 됩니다. 다만 조금 이제 부담은 덜 하셔도 괜찮은 게 교재가 좀 두껍잖아요. 교재가 지금 358페이지의 교재 그 분량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300쪽에 달하는 교재인 것 같지만 여기에 절반 이상은 다 기출문제 예시 답안입니다. 227페이지부터 기출문제 예시 답안이 펼쳐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아까도 살펴보셨다시피 아까 22쪽 전까지는 다 목차였습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각각의 파트별로 나누는 삽지, 그 다음에 빈칸이 있는 간지 이런 것들을 다 제외하고 나면은 이 교재에서 공부해야 되는 분량은 딱 한 170페이지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 말은 저희가 지금 시험이 6개월 남았나요? 조금 그 정도 남았죠. 그러면은 그것 동안 170페이지만 다 머릿속에 넣고 가면은 소비자 행동론 공부 끝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세요. 네. 다만 이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계속 제가 수업하고 수업 시작할 때도 복습해드리고 끝날 때도 복습해드리고 이렇게 할 겁니다. 하지만 여하튼 이것만 해내면 된다라고 이제 용기를 가지시면 좋겠습니다.